자, 이 선익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동아일텍이 두 종목이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종목 얘기 들으면서 자,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중국 쪽이 주요한 이슈가 되는 종목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자, 이게 지금 뭐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선익 시스템 그리고 동아일텍. 여기가 요 경우에도 이게 참 재밌는데요. 지금이 얼마나 수급 쪽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아일텍과 이 선익 시스템은 모자 관계입니다. 모자 관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익 시스템의 모회사가 동아일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즉 동아일텍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선익 시스템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동아일텍도 같이 올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구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동아일텍이 최대 주주죠. 선익 시스템 우리사주 자사주 있고 동아일텍이 있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익 시스템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 동아일텍도 같이 실적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돌아 들어온 거고 선익 시스템이 자빠지면 동아일텍도 같이 자빠지고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오시아 이거는 뭐 오시아하고 오시아홀딩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요. 개판이죠. 자회사 모의회사인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OCI와 OCI홀딩스는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동아일텍과 선익 시스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동시에 같이 가버렸죠. 선익 시스템. 오늘도 선익 시스템보다 동아일텍이 더 위쪽에서 움직여 들어갔죠. 자, 이게 선익 시스템이고요. 자, 그리고 동아일텍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당연히 이게 같은 쪽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여 들어가는데 때때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 구조처럼요. 이렇게 구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익이 먼저 올라서 그래서 개선이 되고 여러분 화장품 같은 경우에 코스맥스가 실적이 개선돼 가지고 올라 들어가면 그 코스맥스의 지주사인 코스맥스 BTI가 뒤에 따라 들어가지고 쫙 따라붙는 이런 구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익이 자회사가 개선이 되고 좀 이상하게 겹치긴 하겠습니다만 볼까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이렇게 실적을 내고 올라 들어가면 그 뒤에 이제 지주사인 코스맥스 BTI가 뒤따라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거거든요. 원래가 이런 구조가 맞는 거죠. 코스맥스가 올라 들어오고 그리고 코스맥스 BTI 지주사 뒤에 따라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 둘의 관계도 원래는 이렇게 선익 시스템이 먼저 튀어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모회사인 동아일텍이 뒤따라오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거 흐름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데 쪽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거래량이 조금 적거나 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세력 만능주의 장세잖아요. 지금 세력 장땡 장세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죠. 얘가 지금 이렇게 치고 동아일텍이 치고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박스 치고 있을 때 같은 경우 거래량 보면 3,000원짜리가 뭐 6만 주 뭐 이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3,000원짜리가 6만 주입니다. 얼마죠? 6만 주면은 2억이 안 되죠. 2억 거래 대금이 2억이 안 됩니다. 2억이 동아일텍. 그러면 이거 같은 시기에서 제일 작은 크기의 요강 같은 경우 볼까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선익 시스템이 먼저 올랐고 그리고 동아일텍이 뒤에 치고 한 방에 치고 들어온 겁니다. 거래 대금이 조금 틀리죠. 여기는 4만 5천 원에 4만 주입니다. 거래 제일 적은 날 이렇게 보면 자, 거래 대금이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20억 다 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이미 그 앞쪽에서부터 먼저 나와 있던 거예요. 이제 먼저 나와 있던 거에서 이렇게 올라 들어갔는데 이 뒤에 이제 이 동아일텍이 미쳐서 날뛰게 되면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뒤에 날뛰는 동안에 롱샷 게임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다가요. 빡빡 치고 나오는 동안에 먼저 나왔던 선익은 쉬었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상한가 이유를 지금 추정하기가 조금 힘든데 뉴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들은 뉴스에 나온 거면 앞쪽에 이미 나와 있던 뉴스예요. 이렇게 대형 OLED 증착기 호조래서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다. 이게 지금 오늘 뉴스가 아니거든요. 저 앞쪽에 이미 나와있던 2월 상위가 실적 발표 나온 게 지금 저 앞쪽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것도
결국 이제 중국 쪽에 뭔가 이슈가 걸려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게 전형적인 중국 기업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지금 다른 종목들을 분석을 드리면서 중국 얘기를 꺼냈던 거에, 자, 잘 아시다시피 중국산 저가 공세는 전방위로 걸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유통 같은 경우는 알리, 테무의 공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산 저가 공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섹터를 순서를 뒤져본다면 제 1순위가 유화고요. 여기 다 처헤매고 계시는 이 유화, 골드케미칼. 자, 아직도 제가 골드케미칼이라고 부르죠. 아직 롯데케미칼로 바꿔 부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골드케미칼. 이거. 그 다음엔 철강.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조선이 그렇게 잘 나가도 못 가고 헤매고 계시는 이 철강. 제일 헤매는 철강. 자, 철강 같은 경우는 정부 구조조정 이슈 나오고 그리고 올라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 나오죠. 철강. 그리고 IT 분야에 어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중국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는 아니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중요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이제 돌아 들어오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더 이렇게 돌아 들어오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들어온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를 똑같이 늘려요. 도태되지 않으려면 반도체는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을 벌이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도 중국산 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선주 가지고 허관날 수주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깠다가 붙였다 이러고 자빠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 반도체 OLED 같은 경우가 역시 마찬가지, LCD, OLED 차례대로 중국산 저가 공습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개박살난 가장 대표적인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애들처럼,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이런 종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산 저가 공습 때문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내내 적자 보이다가 이제 겨우 적자 흐름에서 빠져나가지고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요.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순이건 또 적자죠. 요거 이제 마지막 빅베스로 털어내는 이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전망 같은 데 보면 여기도 다 적자 이러고 돼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 OLED 쪽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경우엔 삼성을 축으로 삼고 있는 이 AP 시스템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못 올라가요. 이러고 있죠. 아직도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산의 공습으로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런 이유들 많이 나오죠. 이게 지들도 근데 이런 짓을 하다가 지들도 망해. 그래서 지들도 이렇게 가지고 망하고, 그래서 유럽 쪽의 경쟁사들이 중국산 저가 공습 때문에 망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가 급등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지들도 망해가지고 파산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급등해버리고,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OLED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벌써 이제 힌트를 내준 겁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부터. 그래서 일단은 중국산 저가 공습으로 업황이 바닥 치고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가 이게 서로 업황과 관계해서 서로 맞물려요.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는 증산하고 업황이 살아들어서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저 지하 밑으로 해서 땅굴 뚫고 들어가고 있다. 여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 어느 정도 편차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만, 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반대로 계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저가 공습으로 인한 업황 부진 우려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일단 낙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 디스플레이가 몇 년이죠?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이제 4년간의 조정세를 끝마쳤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투자가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들어가야죠. 사이클이.
안 열리면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중국 쪽의 영향을 받는 쪽에 반도체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중국산 대표, 이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잘리고 전년 대비 매출 마이너스 95%라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이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살아났던 게 반도체에서 일부 디스플레이를 바꿔서 하이닉스를 뚫고 LG 디스플레이를 뚫고, 그리고 태양광도 넘어가서 태양광도 하고 중국 기업들을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 지금 여기 보면 BOE 같은 경우에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나올 텐데,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납품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 회사를 왕창 키우는 1등 공신인 회사가 바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OLED 이쪽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같은 경우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증착이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궤적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증착입니다. 증착, 그렇죠? 증착 기술 가지고 태양광까지 한다 그러는 증착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빠져나간 요 뒷자리 디스플레이 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메꾸고 성장하는 회사가 역시 마찬가지 여기 증착이에요. 라인이 조금 틀려요. 틀리기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소형 OLED 증착 기분이에요. 소형 OLED.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 그러면, 그렇죠, 이 대형 OLED 우리가 흔히 하는 TV 같은 이런 대형 OLED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죠. 그러면 휴대폰에서 쓰는 게 이제 소형 OLED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형 OLED. 소형 OLED 세계 최강자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같은 거. 여기도 똑같이 증착입니다. 증착. 그리고 이런 소형 OLED에서는 이 선익 시스템이 세계 1위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거 이제 8.6세대 요거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고객사들이 이렇게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리로 뚫고 들어가서 이게 실적이 돌아 나온 게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2024년을 보면 2023년에도 매출이 더블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요, 이 실적 자체가 지난 2분기에 1,900억이 매출 1,900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매출이 이제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 단위하고는 완전 다른 단위죠. 198억의 이익입니다. 198억. 그러니까 이미 이게 1, 2,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업이 벌써 600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야. 600억. 순익도 600억이고 영업이익도 600억이죠. 그러니까 이미 600억을 내고 있는 회사였어요. 600억을 내고 있는 회사였었는데 이익이 600억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7천억이면요, 이제 600억을 이익을,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들어오기 전에요. 4분기 들어오기 전에 3분기까지만으로도 6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배밖에 안 되죠. 싸죠. 엄청나게 쌌던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쌌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4분기 실적까지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해서 965억의 이익이야. 이러면 지금 PER 몇 배입니까, 이거? 네. 한마디로 개 취급받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개 취급받고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도 OLED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가 이쪽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보조금 이슈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 상대적으로 너무 이게 OLED 업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실적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가 섹터들이 전부 돌아들어오면서 나오는 데서 이 수급 효과라는 게 작동됐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개 취급하고 있다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내내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에 사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커버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잡아서 당겨 올리고 동아 LT기 그렇죠? 뒤에 나오는 이 동아 LT기 오늘 같은 경우도요. 자, 이게 선익 시스템 보게 되면 9% 시작입니다. 동아 LTG은 이게 뒤에서 들어오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동아셀텍 같은 경우가 여기 오늘 2.8에서 시작해서 일찌감치 스타트업 시작해가지고 지금 쫙 잡아가지고 그냥 잡아 뽑아 올려버리거든요. 여기까지. 그렇죠? 이게 분봉 이거 하나의 분봉 하나의 크기가 이렇게 13%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고 치고 들어오면서 다시 두 종목 간에 이게 완전히 연계되는 종목이니까요. 요게 이 두 종목이 뒤늦게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올라 들어갔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키 맞추기로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쪽 같은 경우에서 이게 상한가 갈 이유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OLED 같은 경우는 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받아 들어가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일단 너무 싸다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싸요. 굉장히 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단 포인트를 맞추고 그리고 요 싼 부분 같은 경우 싸다라고 들어도요.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싸도요. 계속 이렇게 쳐밀리고 못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못 가고 있다 오늘 이제 저가 쪽 라인 종목들이 빠져나오는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수급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쏘고 지금 달려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앞쪽에 이제 짚어드린 대로 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900억 이익을 낸 회사가 이렇게 900억의 이익을 낸 회사 이거부터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동아 LTG 아니고 쭉 설명드렸죠. 동아 LTG 아니라 얘부터 노리셔야 돼요. 900억 그래서 올해 경우 작년에 900억이고 올해도 900억 내년에는 1200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수준 가지고 이제 그대로 맞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OLED 업종이라는 거 절대 무시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업종이라는 거 삼양식품이 실적이 나빠가지고 주가가 깨졌습니까? 삼양식품이? 네? 코스메카 코리아 클래시스가 실적이 나빠가지고 깨졌나요? 자, 이 클래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빠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깨지고 있었냐고. 네?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드렸던 종목인 이 코스메카 코리아 얘가 지금 실적이 나빠서 깨졌어요? 2분기, 3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였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고 분기, 2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주가 하나도 못 갔잖아요. 왜? 화장품 섹터가 맛이 갔었거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OLED 섹터 전체가 지금 돌아 들어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고가에서 추격 상태로 들어가시는 마시고요. 자,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눌려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려지는 흐름 나오면 7만원 선 정도가 되겠네요. 자, 요 정도 그래서 오늘 크기의 절반 라인 들어가는 7만원에서 7만 1,000원 정도 구간이 되겠죠. 자, 요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눌려 들어올 때 노린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이게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문제를 놓고 따지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상한가 쪽에서까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종목 분석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바로 직전 종목까지만 하더라도 10% 수준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뭐 따라갈 만한 수준이었습니다만 이거는 따라가는 형태의 종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다시 차익 신호는 눌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싸니까요. 여전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그리고 동아 엘텍이었습니다. 선익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동아 엘텍 쪽 같은 경우가 후발로 아주 좀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주 포인트는 선익입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주 포인트는 선익에다 두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선익이 움직이고 동아가 뒤따라오는 형태인 거예요. 반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익 시스템, 동아엘텍 두 종목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엔 늦어버렸죠. 자, 조금 더 일찍 분석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시간으로
따라 들어가서 잡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이런 자리라도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이게 20% 정도 수익을 먹게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늦었잖아요. 이제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 수익을 내시라고 제가 오르고 채팅 앱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채팅 앱 각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최고 전문가, 이게 20여 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각자가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지금 쭉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주특기가 다 틀려요, 이분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종목도 각자 다 다른 종목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내주고 있는 전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향하고 잘 전문을 맞는 이런 전문가들 찾아 들어가셔서 터지는 장세 대박 수익 쓸어 담으시기 바랍니다.